1, 2년이요? 네. 원래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엄청 오래 걸려요. 안녕하세요, 운동한 물리치수 파파냐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물리치수 자반입니다. 자, 저희가 받은 질문 중에 어깨에 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회전근개 문제부터 아니면 뭐 식견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일방적이지만 정말 접근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질병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볼까 해요. 바로 오십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희가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오십견이 어떤 거고 어떤 과정을 거치며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아볼까요? 거기서 아프세요? 네. 자, 뒷짐 접을게요. 네, 한쪽 최대한 올려볼게요. 네. 반대쪽. 다 아프세요? 끝부분에선 다 아프세요? 옆으로. 지금 통증 지금 없어요? 네. 많이 줄었어요? 자, 뒷짐 뒤 최대한 올려볼게요. 우리가 예전에는 50살 때쯤에 오기 때문에 오십견이다. 구체적으로 오십견이 어떤 거죠? 오십견의 그 정식적인 그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이에요. 어깨를 싸고 있는 우리 막이 있어요. 그 막이 그 유착됐다는 거니까 달라붙어서 꽉 뭉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깨가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다고 해서 프로즌 숄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십견 있는 분들 이게 특징이 보면은 오십견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회전근개 문제도 같이 맞아요. 가지고 있고 이두근의 문제도 같이 가지고 맞아요. 있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오십견이란 게 원인을 알 수 없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자고 일어났는데 어깨가 아프고 안 움직이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원래부터 어깨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굳어지더니 옷 입으려고 하니까 아파. 문득 발견하게 돼서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꼭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두근 건염, 뭐 이제 회전근개, 뭐 이런 그런 통증으로 인해서 그런 염증으로 인해서 같이 동반돼서 오십견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물론 오십견 자체는 원인이 없이 특발성으로 오는 거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원래 어깨가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죠. 오십견이 오는 경우도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십견이라는 약간 증상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위험하죠. 그래서 실제로 근데 뭐 깁스 해보신 분들은 경험을 할 거예요. 깁스를 이렇게 했다가 풀면은 이게 팔이 움직이는 게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어깨 수술을 하거나 뭐 이렇게 뭐 계속 거치를 맨날 하고 있다가 풀게 되면 어깨를 못 움직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오십견에 올 수 있는 언제든 억반억지가 된다. 그렇죠. 내가 팔이 안 올라가는 게 네. 내가 어깨가 아파서 그런지 오십견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오십견만의 대표적인 증상 같은 게 있나요? 있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오십견은 총 3단계가 있어요. 통증기, 동결기, 그리고 해빙기 이렇게 있어요. 통증기라는 거는 뭘 하든 아파. 염증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가 구분을 못해요. 아파서 팔을 못 움직이는 건지 진짜로 이게 뻣뻣해서 못 움직이는 건지 구분을 못해요. 그냥 아파서 너무 힘들다 이러고 그냥 많은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는 보통 문헌에서 얘기하기를 보통 한 3개월 정도. 3개월 내내 그거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뭐 자다가 또 아파서 깨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이때 병원 다니고 그래서 뭐 이제 뭐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병원 쇼핑을 할 때가 딱 그때죠. 그러면은 이제 3개월이 지나면은 네. 이제 그때부터 슬슬 통증이 네. 줄어든 건가요? 네. 통증은 줄어들지만 본격적으로 완전히 굳어지는 거죠. 뭐 이렇게 딱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지속이 되는 그걸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동결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한 1, 2년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좀 회복이 된다고 해서 해빙기라고 얘기를 해요. 얼음이 녹는다 뭐 이렇게 해서 1, 2년이요? 네. 원래 그렇게 오래 걸려요?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완전히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은 안 나요. 일정 부분에서 회복은 되지만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회복이 잘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회복이 되다 말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그 해빙기에서 낫긴 낫지만 결국에는 해빙기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네. 라고 그냥 너무 방관하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오십견이 2년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솔직히 저도 병원에 일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2년 동안 내내 병원에 오라고 하면은 솔직히 좀 오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2년 동안 내내 병원에 다녀? 문헌에서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통증기 혹은 아니면 이제 결빙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초반에는요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일단 염증이라는 거잖아요. 유착성 관절랑 염증이 있을 때 건들면 안 돼. 그러면은 편안하게 물리치료를 한다던가 그러면서 완화를 시켜주는 거를 처음에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굳었잖아요. 아, 오십견이에요. 이렇게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물어보는 거죠, 항상. 그래서 저는 이 치료 기준을 그래서 그렇게 잡아요. 아픈지, 그리고 그 아픔이 지나서 그 오십견 이렇게 해서 뻣뻣한 걸 느낀 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보통 3개월을 기준으로 해요. 저는 3개월 이상이다. 그러면 아, 이제 이 사람을 치료를 해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3개월 이하면 조금 이제 좀 조심해야죠. 치료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왜냐하면 이 오십견 치료를 하는 과정에 그 굳어진 관절랑을 찢는 과정이거든요. 눈물나게 아파요. 심하면은 또 염증이 재발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 기준을 저는 일단 3개월로 잡아요. 처음에 통증기에는 얼음팩 네. 같은 거 하는 게 좋겠네요. 얼음팩 좋죠. 얼음팩도 좋고, 그러니까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뭐 이제 또 통찜질도 같은 것도 하고 전기 치료 같은 것도 하고. 내 오십견인 걸 알았어. 그럼 그 후부터 계속 도수치료나 네. 아니면 물리치료 계속 받으면 되나요? 맞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십견 치료에 관해서는 자기가 오십견인 걸 알잖아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가 조급해지거든요.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뭐 이러는데 일단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아니까 기다릴 필요는 있어요. 아프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계속 하는 건 좋지만 아프면 일단은 좀 자제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이후가 되면 저는 오십견에 있어서만큼은 좀 도수 치료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네. 두 번째는 운동. 두 개가 진짜 중요해요. 저희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도수치료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운동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해줄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결국에는 진짜로 필요한 거는 운동이거든요. 저희는 물리치료사지만 여러분들께서 운동을 통해서 깔끔하게 나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는다는 건 잊지 마세요. 좋은 응원의 메시지 같은 거 한마디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프면요, 뭔가 또 지푸라기라도 자꾸 잡는 심정이고 뭐라도 해야겠다는 의욕이 앞서서 오히려 좀 더 자기 몸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십견이라는 질병만큼은 되도록이면 뭔가 좀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지면서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오십견 운동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또 어떤 사례를 저희가 받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